네, 증시에 대한 날카롭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전략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장희성의 마켓 A to G 시작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또 2주 만에 나오셨는데 네. 아무래도 2주 동안 있었던 정말 다양한 이슈들 중에 가장 많이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시는 이슈는 실적 시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빅테크주들이 실적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애플도 좀 하이라이트성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네. 리뷰를 하면서 전망까지 전략까지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총평은 좀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네. 빅테크들 실적을 좀 보면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대세다. 이게 AI에서 그렇죠. 알파벳에 그리고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아마존에 좀 판정승을 거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메타가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이게 지금 메타는 미국에서 해고의 아이콘이죠. 이게 극한의 다이어트를 보여줘서 얼만큼 이렇게 그 체질을 개선하고 그쵸. 실적을 네. 효율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메타, 다이어트, 극한의 다이어트라고 표현하신 게 정말 인상적일 정도로, 뭐, 물론 그 직장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습니다만, 메타의 실적 자체가 확실하게 좀 좋아졌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네.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셨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종목들에 대해서 매출과 전망치를 한 번씩 짚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뭐 그 지난주 있었던 세 개의 빅테크 모두 네, 실적은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이게 결국에는 실적만으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실적이 예상치 대비 잘 나오는 거지 네네.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역성장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쨌든 AI 기대감이 훨씬 더 주가에 중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던 게 이게 실적 발표 숫자가 나오고 나서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시간의 주가가 더 올랐고 그게 정규장까지 반영이 됐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시간의 주가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고요. 예. 극적인 건 아마존이었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게 숫자가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한 12%까지 오르다가 그랬죠.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마이너스 2%로 떨어졌고 맞습니다. 결국 정규장에서 4% 빠지고 오늘도 3%가 빠졌어요. 이 모든 거에는 일단 AI 기대감이 컨퍼런스 콜에서 밝히는 AI 기대감과 결국 연결된 실적이 훨씬 더 중요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의 그 주가의 키는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주는 가운데 AI 기대감을 얼만큼 반영시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치에 비해서 결국에는 잘 나와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을 놓고 기업들 간, 종목들 간에도 어쩔 수 없이 좀 등락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10% 넘게 급등을 하다가 본장에서는 뭐 3%, 4% 밀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종목별로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실히 좀 우위를 보이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챗GPT의 영향력, 우리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거를 아마존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네.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에서 더 오르면서 지금까지 $300를 넘어갔고 그쵸. 아마존은 좀 부진했냐면 어쨌든 그들의 지금 메인 비즈니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란 말이에요. 다 같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1등이 일단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구글 이런 식으로 구글은 그렇죠. 어쨌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고 보여줬는데 네네. 뭐 사실 까놓고 보면은 이 이제 사용 연수를 6년으로 늘리면서 감가상각이 줄어들면서 흑자 그래요? 전환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고무적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존을 보면요. 아마존 그 AWS의 1분기 성장률이 한 16%인데요. 네. 그게 뭐 물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나쁘진 않았는데 이런 고백을 해버렸어요. 컨퍼런스 콜에서 4월의 성장률은 한 네. 5% 정도 더 줄어든다. 그렇죠. 한 11% 네. 정도가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이러면서 주가가 사실은 많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같은 경우에 1분기에 27% 성장을 했고요. 이게 2분기에도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저는 높은 성장률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네네. 예전에 이게 50% 40%에서 떨어진 거긴 합니다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 뭐가 다르느냐 예. 보면요. 일단은
지금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비용 축소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최적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IT 비용을 좀 축소하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게 좀 고객사들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도 결국 AI가 좀 녹아 있어요. 뭐냐면은 어쨌든 오픈 AI에서 GPT 그 AI 모델을 가지고 요 API를 가져다가 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오픈 AI의 그 GPT 모델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사용률이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 부분이 성장률 1%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성장률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아마존은 아직은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성장률이 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개 기업이 모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끌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알파벳은 조금은 뒤처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물론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만 그 둘의 차이를 갈랐던 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AI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구글도 이제 AI 얘기를 하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이는 정확히 어디서 오고 있다고 보시나요? 기술력은 사실 구글이 더 앞서 있다고도 하고요. 그쵸. 차이가 네.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접 하는 것도 아니죠. 오픈 AI랑 연결해서 그렇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얼만큼 질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거기에 굉장한 자신감과 엄청난 그런 밀어붙이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결국 구글은 이제 코닥 모먼트라고 하죠. 이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과거에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먼저 개발을 했지만 네. 이게 필름 사업을 잠식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AI 생성형 모델이 어쨌든 이 챗 GPT나 이런 대화형 AI가 본인들의 검색 광고를 좀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장은 마이너스를 주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차이다, 알파벳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업들도 계속 얘기를 계속 전개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아마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가의 등락폭이 가장 컸던 종목이고 네네. 간밤에도 좀 부진이 이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AI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좀 없나요, 아마존? 당연히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안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모든 빅테크들은 AI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WS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예. 결국에는 이러다가 이제 인프라의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도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속 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결국은 다 살아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AI가 결국엔 클라우드 이런 사업 자체를 다 붐업시켜주긴 할 건데 네. 그게 지금은 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좀 늦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분기 정도 이번 분기 정도는 내내 이게 발목을 잡겠죠. 그리고 네. 5월에 그런 AWS 성장률이 좀 나와봐야겠죠. 이런 것들을 그렇구나. 보면서 주가가 다시 좀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메타는 어떻습니까? 메타도 솔직히 AI 뭐 하면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메타 주가가요. 왜 네. 10% 이상 실적 발표를 하고 오르느냐. 네네. 결국엔 AI 기대감이 녹아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그거 없이는 그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르긴 힘듭니다. 기승전 AI군요, 다. 녹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메타도요. 실적이 서프라이즈긴 하지만 네네. 과거 대비해서 역성장이에요. 아직도. 그렇죠. 그런데 네. 왜 10% 이상 주가가 오르느냐를 보면은 어쨌든 메타는 작년에 두 가지 잘못이 있었죠. 하나는 이제 그 애플 프라이버시 정책 때문에 예. 그 타겟 광고율이 좀 떨어진 거랑 힘들어졌죠. 그리고 네. 투자를 좀 잘못했죠. 이 메타버스에 좀 올인을 하면서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매를 맞았는데 확실하게 그 투자의 방향을 AI로 바꾼다고 이미 작년 말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라마라고 하는 이제 AI 모델도 발표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 AI 페르소나로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주커버그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언어 데이터 많죠. 이미지 데이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I 학습을 잘할 수 있는 회사고 그렇죠. 그걸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회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녹아 있어서 지금 PER이 한 18배까지 올랐어요. 이게 정말 주가 안 좋았을 때 10배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랬죠. 예. 지금 알파벳이 17배인데 어쨌든 지금 실적으로 펄을 알파벳보다 더 받는다라는 거는 결국 AI 쪽으로 투자 방향을 틀면서 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이쪽을 잘 할 것 같다라는 게 녹아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방점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지금 중요한 게 물론 우리가 다들 실적이고 가이던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AI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갈린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점장님 판단이 이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AI가 더 중요하다? 네, AI가요 멀티플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물론 실적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야 됩니다. 그렇겠죠. 실적이 잘 나와야 네네네. 됩니다만 거기서 배수, 멀티플을 부여하는 거는 AI 기대감을 분명히 시장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밸류에이션 상단이에요. 여기서 계속 가는 이유는 네네. 결국에는 그 멀티플을 AI에서 주고 있다 시장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AI 얘기를 계속 이렇게 전개하다 보면 간밤에 또 강세를 보였던 엔비디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게 그대로 이 연결이 되네요. 이어지네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AI 비즈니스가 커지기 전에 예.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AI에 대한 엄청난 투자죠. 그렇죠. 인프라를 깔아야죠. 맞습니다. 네. 지금 AI 투자의 유일한 수혜주는 사실 엔비디아밖에 없는 유일한 수혜주.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빅테크들 실적 발표에서 약간 나왔어요. 근데 그렇죠. 직접적으로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약간 퍼즐 맞추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신을 시장에 갖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퍼즐 맞추기라고 하신다면은 뭐 제가 지금 들은 뉘앙스로는 이게 올해 계속 하반기로 갈수록 물론 투자가 확대되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시기적인 차이일까요? 어떻게? 일단은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엔비디아 GP를 엄청 삽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그걸 알 수 있는 두 가지 퍼즐이 있었고요. 네. 그거를 결국엔 다음 달에 엔비디아 실적에서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도 반영이 됐던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퍼즐이 뭐냐면 네. 대만의 밍치거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쵸. 굉장히 이제 애플의 정통을 하고 애플 전문가죠. 대만의 네. 그 밸류 체인을 꽉 잡고 있는 애널리스트인데 밍치거라는 애널리스트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런 그런 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요.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위윈이라고 하는 이제 대만의 서버 ODM 회사가 있습니다. 예. 빅테크들은요 완성품을 사는 게 아니고 ODM 회사, 대만의 위윈이나 퀀터라고 하는 회사에 맡겨서 만들거든요. 네네. 이게 수량이 오더컷이 나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인텔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특히나 이 위윈이라고 하는 회사의 가장 큰 고객사는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인데 네. 이들이 데이터 센터 주문량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첫 번째 퍼즐인데 두 번째 퍼즐은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캐펙스 예. 투자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빅테크들 투자는 뭡니까? 결국엔 다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게 대부분의 투자 지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렇죠. 근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보면요, 구글, 아마존, 메타 다 포함입니다만 이게 오히려 올해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번 발표 때보다 추가적인 축소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해왔어요. 이게 안 맞네요. 이게. 안 맞죠? 예. 그럼 퍼즐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밍치거가 틀린 거냐, 아니면 그렇죠. 빅테크가 틀린 거냐? 네. 이게 맞춰보면요,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밍치거라는 애널리스트는 데이터 센터 서버의 수량을 얘기한 거고, 아. 그리고 빅테크들은 총 지출 비용을 얘기한 거라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수량이 줄어들어도 대당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네네. 그러면 비용은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돌고 돌아서 엔비디아의 이 이익으로 돌아오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게 결국에는 한 대당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요. 예. AI 학습용 서버를 많이 발주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왜냐면은 기존의 서버는 GPU가 차지하는 게 10에서 30% 정도인데 AI 학습용 서버는 서버에 차지하는 GPU 비중이 80%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당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대수는 줄이지만 그걸 다 AI 학습용 서버로 많이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퍼즐이 맞춰질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와 엔비디아 GPU에 진짜 지금 빅테크들이 줄 서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구나. 예. 그런 것들을
다음 달에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네.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감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뭐 기술적 감산이다, 뭐 실제적 감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게 양과 그 액수에 따라서 이 퍼즐 맞추기가 좀 진행됐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엔비디아도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에게 수혜가 되는 방향성으로 우리가 호재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당장 다음 주쯤에 실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기대감이 조금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 한 24일. 아, 20일 5월 때 24일 이제 현재 나오는군요. 시각에 네.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엔비디아도 실적이 추정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당연히 서프라이즈 나올 텐데 얼마큼 네네.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사실은 지금 빅테크들이 지난주에 보여줬던 것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그쵸. 아, 생각보다 지금 이쪽으로 더 공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뭐 엔비디아는 뭐 만들면 팔리는데 또 비싸잖아요. 그쵸. A100에서 H100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뭐 이게 대당 이게 4만 달러가 넘어가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 예. 것들을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300달러가 넘었는데 엔비디아도 뭐 머지않았고 실적 발표에서 그게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혹시?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데요. 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그나마 좀 우리가 위에서 갖는 건 아직 정고점까지는 좀 룸이 남았고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잘 나오는 기업도 있지만 지뢰밭도 많습니다. 굉장히 어닝스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쪽도 있고 은행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되는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쵸. 이게 실적도 잘 나오는 데다가 AI 기대감이 붙는 쪽의 차별화 장세는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주가가 빠졌다고 해도 들어갔다가 거기서 실적 나빠서 더 빠지는 업종이 나올 거고 이게 지금 조금 부담이 되지만 믿을 수 있는 쪽이 AI의 강한 빅테크 거기에 좀 투자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좀 차별화된 랠리를 이끌어가는 시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달 그리고 벌써 지지난달이네요. 지지난달에 이제 은행 위기, 은행 불안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계속 지점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확실하게 타겟팅을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실적도 중요하지만 AI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고 캐펙스를 얼마나 할애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멀티플이 이렇게 종목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결국 그리고 그 수혜는 돌고 돌아서 엔비디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거의 유일한 수혜주라고 하셨으니까요.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움직임 그리고 5월 24일로 예정된 실적 발표까지 시계를 조금 더 길게 두고 꾸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반포WM의 장희성 지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